GTX 여러분들 어떻게 보세요? 좋게 봅니다. 예. 네, 프랭이님 좋게 보시고 다 좋게 보시겠죠. 이 안에 상당수가 다 GTX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대세가 GTX가 어떤 철도의 중심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세다 GTX는. 그래서 이 GTX를 거르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이게 상당히 꼭 그 출퇴근을 하거나 뭐 할 때 무슨 그 거리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교통적,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접근도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실제로 운전을 하다 보면 막히는 것보다 좀 돌아가더라도 시간이 덜 걸리면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기름이 좀 나오더라도, 기름값이 나오더라도. 그런 것처럼 철도도 그러한 시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GTX의 가 있는 역과 그렇지 않은 역의 차이가 분명하게 더 이렇게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또 우리는 뭔가 좀 상징성에 대해서 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네는 GTX가 다녀, 우리 여기는 GTX가 서 하는 그 느낌이 상당히 서울에 있는 특히 수도권 중심의 사람들은, 일반 분들은 크게 느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이제 2, 3년 전부터 이제 뭔가 구체화되고 실제로 이제 공사까지 들어가고 있는 거고, 제가 GTX 역의 부동산들을 대부분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책에도 많이 언급이 되어 있고, 봤더니 이미 벌써 뭐 많게는 뭐 150%까지도 올랐던 역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 대부분 GTX가 많이 껴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더 오를 거냐에 대한 부분은 거기서 좀 역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그만큼 기대가 크다라는 부분이고 또 결과도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GTX에 대한 이해를 좀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떤 철도야, 뭐 하는 철도야 라는 것들을 좀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 이해를 하시고 나서 GTX 역 주변으로 가실 거냐 말 거냐에 대한 판단은 그건 각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이거든요. 지금 GTX역 있나요? 다니나요? 아무것도 안 다니잖아요. 네. 아직 하나도 운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운행을 시작하는 거고, 이제 앞으로 생길 것들과 또 나중에 향후에 생길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2, 3년 동안 경험했던 GTX의 파급력은 대부분 피부로 느꼈다라는 거예요. 특히 부동산을 하신 분들은 GTX에 대한 파급력을 그냥 GTX의 진짜만 나와도 그냥 다 그냥 흔들리고 할 정도로 파급력을 느꼈단 말이에요. 하물며 한 달 전에 그 안산의 상록수역만 봐도 그냥 GTX 들어간다. 아니 들어간다도 아니에요. 들어갈 수 있다. 그냥 그 정도만, 그것도 국토부가 발표한 것도 아니에요. 국토부 출입기자가 가서 인터뷰한 거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주말에 난리가 났고, 월요일 날 중개사무소 앞에 줄을 서 있는 장사진이 나왔고, 그게 기사화되고 텔레비까지 연결되는 그러한 연출까지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부동산을 바라보시는 분들의 GTX의 힘은 상당히 강력했다라고 저는 여러 상황들을 예시적으로 봤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건가요? 아니요. 아직 기회가 너무 많아요. 왜 아직도 아무것도 안 다니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A 노선만 공사, 그것도 초기 단계입니다. 공사 이제 시작하는 정도예요. 그 이후의 모습들은 아직도 어떨지 모른다는 얘기고, 저는 그러면 여기에 어떤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이 가격 반영이 다 됐냐? 전 다 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직도 여력은 더 있다라고 보여지고, 여력이 조금 있느냐, 더 많이 있느냐의 정도겠죠. 그 얘기는 이미 이제 공사가 돼서 뭔가 여기 시장에서 이미 이런 부분들이 다 노출이 됐다 그러면 여력이 별로 없을 거고요. 이제 될 거냐 말 거냐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은 좀 더 여력이 있을 거고, 된다고는 했는데 이게 언제 될 거냐에 대한 부분 때문에 생기는 여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면 A 노선은 이미 여력이 이렇게 많이 반영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C는 이게 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뭐 추가역이 생길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분명 여력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고요. B 노선은 된다고는 했는데 이게 진짜 되는 거야 이거? 언제 되는 거야? 거기에 따른 여력이 있고요. 근데 D 노선은 발표하면 난리가 나겠죠. 또 대한민국 하면 뒤집어질 겁니다. 특히 철도, 그러니까 GTX를 알고 부동산을 아시는 분들은 GTX D노선이 나오는 순간 그냥 수도권에 또 한 번에 뭔가 불꽃쇼가 한번 나겠죠. 어떤 식으로든 분명 날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D노선이 실제 그 계획대로 다 진행이 될 거냐, 타고 다닐 건 언제일 거냐, 분명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 한번 불꽃이 날 수는 있지만 그게 또 바로 타고 다닐 수 있는 상황들은 분명 아니다라는 거고, 또 그 이후에 후속적인 작업들에 따라서 여력은 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직 GTX는요, 아직 더 기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만 생각을 해두시고 GTX를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요즘에 이제 최근에 이제 가끔 이제 방송을 하면 얘기를 합니다. GTX는 한번 산을 넘어야 된다. 그 얘기는 쉽게 말하면 열차는 일반 열차인데 요금은 전동차
개념으로 쓰고 있는 개념이거든요. 물론 이제 기본요금이 신분당선 기본요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죠? 조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신분당선 기본요금이 아마 판교까지는 1,100원, 그 다음에 1,200원. 이게요 플러스 알파예요. 기본요금이 아니고요. 돈을 더 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운행요금이 있으면 운행요금에 그 돈은 더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라면 뭐 1,300원, 1,400원 낼 거면 시민분당선 타면요. 2,300원, 2,400원 더 내야 되는 거예요. 1,100원, 1,200원을. 그게 신분당선입니다. 그 개념으로 보면 GTX는요. 지금 기본요금 골격 자체가 국토부가 내놓은 안을 보면 2,700원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또 몇 년이 걸리면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5km당 250원. 이 정도 개념이에요. 그러면 뭐 그냥 가까운 데는 3,000원 정도 되고 먼 데는 4,000원, 4,000원 초반까지도 가능한 건데요. 이거는 이제 국토부의 바람입니다. 민간 사업자는요. 돈을 더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왜? 들어간 돈이 너무 많다. 이거 갖고는 이제 적자다. 그래서 돈을 더 달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분명히. 그랬을 때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GTX를 타고 강남 삼성역에 내렸다. 그리고 강남역을 가려면 이제 두 정거장 선릉역, 역삼역 세 정거장을 더 가나요? 세 개. 네, 더 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선릉역을 간다 그러면 한 정거장을 더 가야 되는데 그 한 정거장을 더 가면 지금 국토부 입장은 어찌됐건 그냥 뭐 100원 아니면 없거나 100원 뭐 이렇게 그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열차와의 어떤 이해관계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춘천에서 서울까지 청량역까지 오는 ITX 열차가 있는데 그 개념은요. GTX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거리나 이런 것들을 보면 GTX급 거리고요. 그 운행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다를 게 없어요. 그냥 개념만 다른 차이인 거지 외관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보면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GTX만 특혜입니다. 그러면 춘천에 사시는 분이 ITX도 GTX처럼 환승을 하게 해줘라.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 얘기를 안 드렸지만 춘천에서 청량리에 와서 지하철 타면 요금을 따로 내야 됩니다. 환승 할인이 안 돼요. 근데 GTX만 환승 할인해 주겠다는 거예요. GTX만. 이거에 대한 차별적 요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수도권 중심에 이런 일반 철도 들어가는 부분들, 그 SRT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KTX 수원에서 가는 부분들, 아니면 거기서 출발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열차 부분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이해관계가 좀 충돌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왜 얘네만 특혜를 주느냐, 얘네만 더 봐주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얘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TX와 GTX 간에 환승을 해주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C노선을 타고 아니면 B노선을 타고 A노선을 갈아탄다 그러면 그냥 기본요금 더 내지 말고 거리에 대한 추가 요금만 더 내라. 그러면 상당히 획기적이죠. 그 느낌 자체가. 그런데요, 여태까지 그런 그 여객 운송 약관에 대한 개념이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없었던 개념입니다.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 얘기가 구체화되거나 못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얘기는 그렇게 됨에 따른 운영 손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GTX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그럼 GTX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주요 수요층이 누굴까요? 수도권 외곽에 있는 그 수요층의 관점에는 아까 말한 교통에 대한 그 방법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가용을 타고 다니시는 분은 GTX가 다녀서 자가용을 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다만 전철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정말 이제 역과 역 중심의 어떤 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GTX 타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닌 분들이라면 그냥 기존에 있던 다른 방식들을 타고 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GTX에 따른 전동차의 여객 수요 감소에 대한 부분들, 다른 어떤 교통에 대한 감소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국가적 관점에서 보면은 얘네가 돈이 될지 모르겠지만 얘네는 상대적으로 운임수익이 줄어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이 적자 부분은 다시 국가가 또 보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적자 부분이 들어가든 여기에 대한 운영 손실에 대한 적자 부분들은 어찌됐건 다 적자 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 산을 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GTX는 상당히 혜택을 많이 주는 사업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철도는 대부분 적자 사업들이 많습니다. 지방에 있는 도시철도 사업이나 서울에 있는 웬만한 도시철도 외곽 철도나 그러니까 중심권 몇 개 노선 빼고는 대부분 적자 노선들이 많아요. 그거 다 메꿔주는 겁니다. 운영비 다 보조해 주는 거예요. GTX도 당분간은 계속 그런 적자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간은 최대한 손해를 안 보려고 접근할 거고 수요자들은 그걸 이용하시는 이용자들은 최대한 싼 요금에 가시려고 할 거고 국토부는 그 중간에 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올 수 있다. 이것들이 이제 오픈되는 뭔가 좀 결정해야 되는 순간, 그러니까 GTX A 노선을 탈 때쯤 이러한 것들이 한번 언급이 되는 순간 한번 또 큰 산을 넘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큰 산이고 상당한 특혜가 있다. 만약에 그런 특혜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면 GTX의 파급력이 더 클 수 있다. 여기에 많은 적자 부분이 뭐 돼서 다 메꿔주는
식이 된다라고 하면 반대로 GTX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저렴한 금액을 돈을 내지 않고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수익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그 산을 한번 넘긴 넘어야 된다라고 하고 만약에 그 산만 넘는다라면 이 파급력에는 더 큰 저는 의미부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그냥 몰랐습니다. 환상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알고는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기조를 깔아드리는 거예요. 대국 역세권 얘기 좀 해달라고 하네요. 대국 역세권이요. 정말 저는 예전에 대국 역세권을 좋게 봤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진행이 빨리 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1년에 두세 번씩은 꼭 대국역을 들어갑니다. 방문을 하고 이번에 이제 GTX 때문에 자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국역을 가신 분들은 대충 아실 거예요. 그 대국역에 대한 그 느낌을. 근데 안 가보신 분들은 한번 가보세요. 상당히 역사가 독특합니다. 고가의 지상에 뭐 옆으로 꽂아 있고 그 뒤에는 다 논밭이고 그게 대국 역세권의 모습이고요. 또 그 고가의 위에는 또 도로가 다니고요. 상당히 입체 구조화된 역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역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대국역의 현재 모습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뭐 상징적인 GTX A 노선이 일단 대국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완전 휘발유입니다. 대국역이 지금 머릿속에 상상이 되거든요. 그 상상이 어떻게 또 매년 그러니까 1년마다 한 번씩 가보면 어떻게 변했을까라는 생각들이 많이 드는 거예요. 당장은 역 자체가 뭔가 이렇게 변화가 되진 않겠지만 주변의 변화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이제 GTX 공사가 되거든요.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지만 그거는 이제 시간적 문제인 거고요. 공사는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역공사보다는 옆에 그 환기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근데 이제 GTX 역사가 이제 본격화되고 뭔가 좀 여기에 노선이 좀 구체화되는 시점이라면 저는 일단 그 시기를 2026년이나 7년까지도 봅니다. 상황이 현실적으로 그래요. 그 때가 될 때쯤 말 그대로 이제 대국 역세권 개발이라는 게 상당히 이제 본격화될 수 있는 상황들은 다 됐다. 이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사업 시행자가 왜 못 움직이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들 정도입니다. 예, 그 사업 시행자가. 그래서 뭔가 어찌됐건 이 핸들링을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나 고양도시공사 이런 데서 움직일 거로 알고 결국 일부는 뭐 민간 사업자들 개발이 진행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뭔가 그 추진력에 대한 아쉬움이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또 보시면 대국역에는 지금 서해선 전동차 이렇게 공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사업명은 이제 대국수사선인데 대곡역까지 이어지는 대구수사선. 나중에 그 교외선까지 해서 의정부까지 연결되는 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현재 뭐 경의중앙선도 다니고 3호선도 다니고 상당히 많은 노선들이 겹치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좀 멀리 보시면 돼요. 대국역에 대한 것들은 좀 멀리 보시고 그 멀리라는 게 저는 10년 이상도 봐야 됩니다. 도시라는 게 도시개발이라는 게 그렇게 금방 되지 않아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올해 2021년에 대국역을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질문이 대국역 주변에 계시는 분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계시는 분이라면 대국역을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 가셔서 주변 사진들을 다 찍어보세요. 이렇게. 왜냐하면 그건 역사적 기록입니다. 히스토리. 왜냐하면 계속 변할 거고요. 매년 변할 거라는 게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그 히스토리들을 작성해 놓으면 나중에는 그게 작품이 될 수 있어요. 한 10년 이상 동안 계속 찍어대면 주변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도시는 결국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아주 역 자체가 중요한 포인트로 그 역 주변이 이제 상업시설이 들어서겠죠. 용지가 상업용지일 겁니다. 역 주변은. 우리가 신도시를 지을 때 여기 어디 생기냐면 항상 상업용지에 생깁니다. 반대로 그 상업용지에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서로 물리게 돼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 역 주변으로 상업용지가 다 3기 신도시가 전부 다 그래요. 역 주변에 상업용지가 다 생기고요. 그 주변에 자족시설이나 이런 업무시설들이 들어가고 그 위에 이렇게 주거시설이 들어가거든요. 반대로 그러한 시설들이 있다라면 상업시설 중심에 여기 들어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것처럼 대국 주변에 상업시설이 들어서고 그 이후에 이제 환경들이 개선될 거라고 보여지고 저는 계속 주변에 파주나 운정 이런 이쪽에서부터 다 대국역 중심으로 이렇게 모일 수밖에 없는 입지를 갖고는 있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좋게 바라보시되 좀 중장기적 관점으로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당장을 본다라면 다 이제 개발 부지가 묶였단 말이에요. 묶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능곡지구
능곡지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옆에 직선거리를 한 700m 정도 되는 거리인데 네. 그쪽에는 이제 재건축들이 일부 진행이 되고 있고 뭐 한 해 만에 그러고 있으니까 당장 뭔가 좀 거기가 끌리시는 분들은 그 능곡지구 중심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서울과 수도권 중심은요 인천이나 수원 사람들이 출근을 서울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생활권이라는 겁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하지만 광역권은요 지금 인구 구조가 뭐 부산에야 350만, 기껏해야 뭐 150만 정도밖에 안 돼요. 대구 250만, 기타 광역시들은 150만입니다. 그분들은요 서울 수도권 중심에 있는 출퇴근의 평균 시간보다 훨씬 더 작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교통수단으로서 저희가 전철이 좋아서 타고 다니는 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침에 막히고 시간 제대로 못 맞추고 그리고 너무 또 뭐 돈도 돈이지만 이렇게 불편해서 타고 다니는 게 크다라는 거예요. 적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지만 지역 광역 단위에서는 그 느낌이 아니거든요. 철도 타면 너무 돌아요. 왜냐하면 순환 철도가 많기 때문에 그냥 자가용이 편한 겁니다. 그리고 막히긴 하지만 서울만큼 막히진 않거든요. 일일 수요, 여객 수요 측면을 보면 서울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그분의 어떤 출퇴근의 교통수단이 전철, 그러니까 도시철도가 주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버스도 있고 자가용도 있고 다양하게 분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은 그러니까 우리 수도권 중심의 거리도 제법 있으면서 출퇴근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생기는 관점하고 좀 다른 관점이다. 그러면 여기서는 그 역에 대한 기능이 여기서만큼은 크지 않다. 그렇게 저는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의 답이 그건지는 모르겠지만 기능적 측면에서 그 서울과 수도권이 갖고 있는 역세권의 주변의 그 상황들하고는 여기는 좀 다를 수 있고요. 실제로 광역 단위의 전철역 주변을 가보면 그렇게 상업적 기능이 크지 않습니다. 서울에 비하면 거기에 뭐 주된 게 몰려 있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뭐 새롭게 노선이 생기거나 그 역에서도 이렇게 좀 순환하는 것보다 이렇게 좀 다이렉트로 가는 라인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영향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아무래도 자가용보다는 전철이 빠르다라면 그렇게 탈 거다. 다만 순환선처럼 돌아가는 역들은 차가 훨씬 편하고 버스가 빠른데 굳이 뭐 지하철을 타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전철은요. 복지적 관점이 분명 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여객 운송 약관을 보면 철도는요. 65세 노인이 되시면 무료입니다. 전국 어디든. 저는 그걸 복지적 관점이라고 바라보는 건데 그거를 70세까지 올려야 되네. 뭐 국가 세금이 많이 들어가네. 이것 때문에 재정 적자가 크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뭐 선거 때문이든 뭐든 뭐 아무튼 쉽게 바꾸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뭐 연령을 높이는 게 답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래도 되게 OECD에서 이렇게 국가의 복지 수준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말 그대로 뭐 여력이 많으신 그러니까 여유가 많으신 노인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또 없는 분들은 또 없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과연 이렇게 나이가 돼서 돈을 다 내고 타라고 하면 그러니까 막 말 그대로 친구들 만나고 어디 만나고 가고 하는 것들을 많이 할 수 있겠느냐 저는 고민이 된다고 보고요. 그게 상당히 건강보험료나 이런 건강적 측면에서 바라보더라도 분명히 그분들 규제한다라고 해서 재정 적자가 막 흑자로 가거나 아니면 많이 줄거나 그럴 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뭐 만 65세면 그 한참 이렇게 막 움직이실 나이고요. 저는 뭐 그 기조가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뭐 이걸 다시 또 보면 결과적으로 저도 20년 후면 만 65세가 되거든요. 뭐 제 나이가 나왔지만. 근데 분명히 플러스 알파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플러스 알파. 이게 젊은 층들은 그 느낌을 좀 덜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쉽게 얘기를 못 하실 겁니다. 그래서 65세가 되면 뭐 국민연금도 받고요. 뭐 기초보험료도 받고 하지만 또 한 가지 그분들이 기다리는 게 지하철 이제 무료로 탄다.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시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요. 어르신들 보면 이제 내년 되면 지하철 공짜다. 그런 느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분명 이거에 대한 반론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이거는 각자의 생각이라고 저는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분명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있다라는 거고 뭐 그럼에도 뭐 돈을 다 내고 타시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 좀 불편합니다, 지하철이. 배차 간격도 좀 그렇고 작고 열량도 좀 작고 좀 그런 게 있죠. 버스나 그냥 자가용이 더 편합니다. 맞습니다. 원정 홍대선 지금 여기 있는 스튜디오가 마포입니다. 마포 그 DMC 뒤쪽에 그 월드컵 아파트 단지들 있고 여기 보면은 JTBC도 있고요. 그 앞에 MBC도 있고 그 뒤쪽에 지금 저희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지금 이 스튜디오 쪽에 옆에 쪽으로 원정 홍대선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 자료를 좀 살펴보시면 한 달 전쯤에 현대건설 컨소시엄에서 원정 홍대선을 바로 옆에 대장
대장지구가 있거든요. 대장지구. 대장지구 바로 옆에 부천시 원종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 원종 사거리에 원종역이 생기거든요. 그거는 대곡수사선 서해선 원종역입니다. 그 원종역부터 시작을 해서 이 홍대까지 들어오는 그 예전에 그러니까 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때 나왔던 노선입니다. 근데 3차 때는 조용히 있었고요. 지금은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가 민간 사업에서 제한을 요구를 한 겁니다. 국토부에다가. 예전부터 검토됐던 사업들이고 민간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보니까 이거는 좀 그래도 수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니까 제한을 이제 드린 거고 이제 국토부가 다시 검토해서 한번 결정을 하자라고 지금까지는 그 상태입니다. 그랬다 보니까 원종역이 아니고요. 원종이에요. 원종역이 아니고 원종에서 이 3기 신도시인 대장주까지 조금 더 가면 되거든요. 한 2km 정도, 2, 3km. 거기까지 끌고 가면 어떻겠느냐. 이제 그 노선에 어떤 좀 추가적인 제한을 더 드린 거죠. 대장지구까지 끌고 가면 그래도 대장과 계양이 한 33,000 세대라는 이렇게 적지 않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까지 이렇게 엮어가지고 가면은 수요적 측면에서 낫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번에 그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그 부분이 담길 수도 있고 안 담길 수도 있어요. 안 담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차 때만 나온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민간 제안으로 국토부가 뭐 검토해서 또 어느 순간 갑자기 또 발표할 수는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이렇게 시행을 한번 하겠다라고 다시 공고를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제안을 좀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법상에서는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인천시가 제안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게 이제 청라에서 이렇게 신도림까지 이어지는 노선이 있습니다. 이제 이 원종홍대선과 청라 신도림의 일부 구간이 좀 같이 겹치거든요. 이제 겹치는 데는 같이 좀 서로 쓰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두 개의 연관성까지도 좀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이 축대가 좀 일부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노선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이왕 갈 거면 대장지구까지 가던가 아니면 계양까지 가던가 좀 수요를 좀 더 끌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부천시 원종동 그 원종 사거리도 분명 주택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국토부가 지금 너무 많은 계획들이 지금 국토부가 이렇게 벌려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두 소화할 수 있을 거냐, 그리고 실제 예산이 투입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생각들은 좀 있다라는 거고, 도시철도 사업이 너무 연장이 짧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막 이것저것 너무 다 가는 거 아니냐 생각이 좀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노선 자체는 충분히 해볼 만한 노선이다라고 보여지고,